지난 시간까지 10월 10일 날 진행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 박주신의 병역 처분이 왜 병역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제 증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박주신 출석에 따른 신체 검증 방식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2012년 초부터 박주신의 병역 비리의 의혹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끝에 병역 비리가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거꾸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2, 3, 4, 5, 6, 5년 차네요. 이제 만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싸워온 이유가 바로 박주신 신체 검사입니다. 그거 한번 하자고 5년을 싸워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증의 방식을 놓고 황당하게도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왜 예를 들어서 법정에 들여온 포터볼 엑스레이, 이거는 치고 빠지는 그런 게릴라식 방식의 기재인 박원순에게 최소한 그냥 치고 빠지지는 못해, 이것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거 갖다 놓고 실제로는 외부에다가 그 MRI 촬영 예약을 다 잡아놨었습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다 허락했고요. 두 가지 다. 이 박주신의 신체 검증의 방식은 유일하면서도 확실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로지 식별 마크를 부착한 상태에서 MRI를 찍어보는 방법,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 MRI를 찍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니까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피고인들이 기소된 기소 이유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생해서 촬영한 MRI를 박주신이 병무청에다가 제출하고 병역 처분 변경을 받았는데, 그 MRI가 박주신의 것이 아닌 제3자의 MRI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 MRI는 세브란스에서 자기들끼리 자가 검증 방식을 통해서 턱하니 공개신검이라는 허황된 이름을 붙여서 또 MRI를 촬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MRI조차도 대리인에 의해서 촬영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고인들의 기소 사유가 정당했다라는 검찰 측의 그 유죄 입증은 오로지 박주신을 불러다가 식별 마크를 부착하고 재촬영, 만약에 식별 마크를 부착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촬영하는 병원의 MRI 이 영상을 저장하는 그 서버라든가
서버를 차단해야 되나요? 다 비워야 되나요? 그 다음에 그 MRI 기기 자체에 그 임시 저장된 것을 다 비워야 되고 다른 기기와의 전송 로드를 다 끊어놔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는 효율적인 방식이 식별 마크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착하고 촬영을 하는 것만이 검찰이 이 7명의 피고인들, MRI가 바꿔치기 됐다라고 주장하는 7명의 피고인들의 유죄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1심 재판부가 이미 MRI 촬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1심 재판부가 아주 뭐랄까요? 교묘한 논리를 전개를 했었는데요. 첫째 뭔가 하면은 이 판단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첫 번째는 이 박주신이 찍었다라는 MRI가 의료 영상 자체에서 드러나는 특징에 비추어 봐서 실제 인물과 다른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박주신을 직접 재촬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불가능하지도 않았죠. 노력하지 않았죠. 검찰도 법원도 거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들도 마지막에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고 증거를 소명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실수였습니다. 자, 이런 박주신을 직접 촬영해서 이 촬영한 영상과 세브란스나 자생병원의 MRI가 특정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특정인을 직접 촬영해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소위 말해서 간접적인 이 특정인이라고 지목되어진 의료 영상을 식별해서 이게 특정인의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감정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곧 뭔가 하면은 공군 엑스레이와 비자 엑스레이와 자생 엑스레이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 요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놓고는 두 번째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가 된 박주신의 자생이나 세브란스 MRI, 그러니까 자생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자가 촬영한 세브란스 MRI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획득 과정에 특정인이 아닌 대리인이 개입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 놓습니다. 자, 첫째는 의료 영상 자체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이 특정인이 박주신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영상을 세브란스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박주신이 아닌 다른 대리인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두 번째 방식, 대리인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방식, 이것을 살펴보니까 대리인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피고인 측에서 소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리고 첫 번째,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방식, 박주신이 직접 오지는 못해서 간접적으로 공군과 비자 엑스레이 등등을 감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다른 인물이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두 번째 방식, 개입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개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한 결과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궤변을 쓴 것이 1심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인, 즉 박주신이 아닌 대리인이 개입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박주신을 처음부터 픽업해다가 그 세브란스 밖의 동문회관에서 픽업해다가 세브란스실까지 세브란스 MRI 촬영실까지 데리고 오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세브란스 직원은 박주신을 동문회관에서 픽업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본관 그 8개짜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자신과 운전해온 천모 비서관과 박주신과 3명이서 이렇게 해서 MRI실로 갔다. MRI실 가니까 후레쉬가 펑펑 터지고 기자들이 엄청 있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속에 나오는 천모 비서관은 오히려 동문회관 앞에서 자신들이 그 마중을 받은 일이 없고, 자신이 동문회관이 아니라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동문에서 강란이 여사로부터 박주신을 인계받아서 자기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고, 주차장 안에서 세브란스 직원을 안내를 받아서 8개짜리 메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 계단을 통해서 4층까지 올라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즉 박주신을 데리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 이렇게 완전히 틀리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다른 대리인의 개입 여부, 거기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왔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몇몇 사람들은 박주신이 앞에 유리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 엄상익 씨는 아니다, 유리문이 아니라 뒤에 간이문, 비상구, 좁은 나무로 됐나요? 그게 뭐 알루미늄으로 됐나요? 그 나무로 된 비상구를 통해서 박주신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전부 증언이 틀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두 사람의 분명히 피사체가 최소한 두 사람이 거기에 왔다라는 것을 소명했음에도 재판부가 뭘 요구했나요? 바꿔치기 하는 방식에 대해서 니들이 소명 안 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요구를 한 것이 이 1심 판결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채택한 여러 가지 증거들은 체증 법칙에 위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미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심 판결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 첫 번째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직접 의료 영상을 통해서 의료 영상 자체에서 박주신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비교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그런데 자, 이 첫 번째 방식이 살아있는데 이 첫 번째 방식 중에서도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방식은 박주신을 불러와서 신체 검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 피고인들이 주장해왔는 MRI 바꿔치기라는 그 기소된 이유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비추어 봐서 당연히 MRI 촬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접적인 방식은 왜 배제되느냐? 이미 1심 판결에서 이 감정서의 신빙성을 1심 판결이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신빙성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거기에다 판단을 딱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감정서 간접적으로 공군과 세브란스와 여기에서 관계된 이런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 감정 결과를 두 번째의 정황 증거에 비추어서 판단하면서 이것은 신빙성이 탄핵되었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못 박아 놓은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방식은 박주신을 불러다가 MRI를 촬영하는 방식 하나만 살아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고 확실하고 더 이상의 대안이 없도록 이미 1심 판결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왜 MRI를 병원에 가서 MRI와 추가적으로 이제 치과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 파노라마를 찍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그것 역시 1심 판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정에서 육안으로 한다. 혹은 포토블을 갖다 놔라. 니들 1심에서도 포토블 갖다 놓지 않았느냐. 어쩌고 저쩌고. 1심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니들이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걸로 찍자. 이걸로 찍어서 결론 내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감정위원들이 이거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과학적, 실증적 그 소명을 무슨 이유로 탄핵을 했는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에서 대리인의 존재를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 못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없었다라는 게 확실해졌고, 대리인이 없으면 그 MRI 두 종류의 자생과 세브란스 MRI와 병무청의 CT는 동일인이 맞으므로 이것은 박주신이 맞다. 대리인이 개입한 적이 없으므로 박주신이 찍은 게 맞고 이 세 장의 영상은 동일인 거니까 병역 비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 붙인 게 있습니다. 감정위원들의 감정서를 탄핵하면서 서로 다른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촬영의 시기나 촬영의 목적이나 촬영의 대상이나 촬영의 자세나 촬영의 방법이나 촬영의 기기의 종류나 촬영 각도나 심지어는 관전압에 따라서 더더 심지어는 촬영자의 촬영 기술 등에 따라서 다르게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1심 판결이 이미 판결에다가 갖다가 딱 명시해 놨습니다. 뭡니까? 촬영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촬영 방식에 따라서, 촬영 각도에 따라서, 심지어는 촬영자의 촬영 기술에 따라서, 그죠?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1심 재판부가. 따라서 이제 와서야 거기에 포토블을 갖다 놓고 찍어서 과거의 공군이나 세브란스의 비자나 자생의 것을 갖다 놓고 비교하자. 웃기는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비교적 이 자생이나 공군과 비자는 그래도 세팅되어 있는 엑스레이 촬영장에서 찍은 겁니다. 비교적 같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유사한 환경에. 그런데 법정에서 포토블을 갖다 놓고 전혀 다른 촬영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브랜드냐 저 브랜드냐에 따라서도 틀리다라고 판시를 해놨는데, 심지어 포토블을 갖다 놓고 찍어서 공군이나 영국 비자와 비교를 해본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법정에서 휘뚜루마뚜루 뚝딱 해치운다고요? 아니요. 이미 1심 재판부가 그 부분은 절대로 불가한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도 더더욱 MRI를 찍으러 외부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MRI는 뭐 기기가 그때 세브란스에서 찍은 것과 자생에서 찍은 것과 기기의 종류가 틀리지 않느냐라는 이런 억장 터지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으로서 최첨단 장비인 이 MRI는 60억 인구 개체를 식별해낸다. 다시 말해서 60억 인구가 일제히 다 MRI를 찍어서 60억 개의 필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RI를 찍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MRI 한 번을 찍으면, 그죠? 의혹 제기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식별마크 한 장 붙이고 MRI 한 번 찍으면 되는 것을 소위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촬영을 하고 지금까지 뭐 완전히 이 피고인들을 뭐라 그럴까요? 정신 빠진 사람들 만들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만 해도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고발을 하고 이래왔던 사건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피해액도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하고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MRI 촬영입니다. 그 방법을 놔두고 뭐 여기를 찍으면 어때 저기를 찍으면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백소리가 잡소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재판부 엉덩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찾아보니까 현장 재판이라는 그 좋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뭐 문제가 되는 그 현장에 직접 재판부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신문도 하고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적인 사안이 된 국민적 관심이 된 이 사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MRI 촬영하는데 20분, 15분 걸립니다. 그 20분, 15분 길을 그쪽으로 현장 저기로 오시라 증인을 글로 출석하게 해서 거기에서 찍고 거기에서 신문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법정이라는 것이 물론 유형의 법정이지만 판사와 검사와 피고인이 가면 거기가 또 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형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MRI를 통해서 박주신의 신체 검증을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가 군더더기가 붙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 왈가왈가 하는 거는 개 짖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